저는 민서진 37세의 파티시에입니다. 제 남편 강현우는 유명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로 요리계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죠. 항상 매스컴에 나올 때면 요리사의 성공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가족의 지지라고 답하는 걸 볼 때마다 쓴웃음이 나옵니다. 현우 셰프님, 미슐랭 스타를 받은 비결이 뭔가요? 제 아내와 아들이죠. 가족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아내는 제 요리의 첫 번째 평가자예요. TV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정갈한 셰프복의 부드러운 미소, 요리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까지.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죠. 여보, 어머님이 내일 서울에 오신대요. 잠깐 들르신다는데. 뭐, 갑자기 왜? 내일 레스토랑 중요한 행사 있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해. 3년 만에 서울에 오시는 거예요. 단 30분만이라도. 아니, 그럼 밖에서 만나. 집에는 절대 데려오지 마. 당신도 알잖아.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대화가 우리 부부 사이에선 일상입니다. 그날도 어머님이 예고 없이 서울에 오셨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만나러 나갔죠. 어머님, 여기서 뵙게 돼서 죄송해요. 현우가 집에 손님 초대하는 걸 안 좋아해서. 괜찮아. 내 아들 얼굴만 잠깐 보고 갈게. 민준이요? 지금 학원에 있어요. 제가 데려올게요. 급하게 어머님을 카페에 모셔두고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7살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내내 불안했죠. 현우가 알면 또 폭발할 테니까요. 서진아, 너 왜 이렇게 초조해 보이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현우가 오늘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요. 사실 제 불안은 어머님의 방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년째 비밀리에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현우 몰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거기서 제빵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유일한 탈출구였죠. 제 동생 서유진은 항상 저를 걱정했습니다. 33살의 교사인 유진이는 미혼이지만 사람 보는 눈은 정확했죠. 언니, 요즘 뭐해? 통화할 때마다 바쁘다면서 끊고 만나자고 해도 항상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하고 그냥 민준이 학원 데려다 주고 현우 매장 일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네. 근데 왜 항상 가방은 2개씩 들고 다녀? 지난번에 우연히 봤는데 분명 베이킹 도구 같은 거 들고 있더라. 유진이의 의심은 점점 커졌고 결국 저를 미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유진이는 제 일상이 수상하다며 친구인 사설탐정 김도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도윤 씨는 39세의 베테랑 탐정으로 수많은 불륜 사건을 해결해 왔다고 합니다. 서진 씨가 정기적으로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항상 베이킹 도구를 담은 가방을 들고 가는데 가끔은 아이도 함께 데려가요. 유진이는 충격을 받았죠. 저에게 비밀 애인이 있다고 확신했나 봅니다. 제가 어떻게 현우 같은 완벽주의자를 두고 바람을 피울 수 있을지 의아했지만 증거가 있으니 부정할 수 없었겠죠. 언니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인데 설마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죠? 혹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나요? 도윤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 같았는데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저는 그 오피스텔에서 제 진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요리사 남편 옆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제 것을 만들어가는 공간이었죠. 주 2회 소규모 제빵 클래스를 열고 가끔은 민준이도 데려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마카롱 만드는 법을 배워볼게요. 반죽의 농도가 가장 중요한데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저의 모습은 집에서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불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이와 도윤 씨의 미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피스텔에 들어간 후 몇 시간 뒤에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특히 민준이와 함께 있을 때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를 데리고 왔네요. 설마 아이까지 데리고 바람을 피우진 않겠죠? 도윤 씨의 말에 유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돼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저와 민준이가 나와 근처 식당으로 향했고 거기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의 제빵 수업 수강생들이었지만 유진이 눈에는 불륜의 증거로 보였겠죠. 식사 중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계속 닦는 모습이었어요. 민준아, 손 이제 그만 닦자. 물티슈가 다 없어져. 안 돼요. 더 닦아야 해요. 더러우니까. 민준아, 이미 깨끗하게 닦았잖아. 엄마랑 저는 더러워요. 아빠가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유진이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단순한 불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했으니까요. 민준아, 누가 더럽다고 했어? 아빠요. 엄마랑 저는 더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화장실도 못 써요. 민준이의 말은 계속되었고 식당의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민준이의 이런 행동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현우의 지나친 결벽증이 민준이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아이가 요즘 깨끗한 것에 너무 집착해서. 수강생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진이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매우 수상해 보였을 겁니다. 결국 유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나오는 순간 마주쳤죠. 언니,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여기서 이중생활을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유진아,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온 유진이는 주방 도구와 베이킹 재료들로 가득 찬 방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제빵 수업을 한다고. 응. 주 2회 소규모로 수업을 해. 내 유일한 탈출구야. 탈출구라니. 현우 오빠가 알아. 몰라. 알면 큰일 나. 현우는 집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유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몰랐던 현우의 극심한 결벽증과 통제 행동,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집착에 대해서요. 현우는 집에서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걸 제한해. 물을 너무 많이 쓴다면서. 심지어 샤워도 일주일에 2번만 허락해.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얻어서 여기서 씻고 빨래도 하고 가끔 민준이도 데려와 자유롭게 지내게 해주는 거야. 유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 베이킹 수업은? 처음엔 그냥 숨 쉴 공간이 필요해서 얻은 거였어. 그런데 우연히 제빵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조금씩 수업을 시작했지. 여기서 번 돈으로 월세도 내고. 왜 이혼을 안 해? 이건 학대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벌써 했겠지. 현우는 유명인이야. 그리고 민준이 양육권을 절대 포기 안 할 거라고 협박해.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하는 제 모습에 유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꼭 안아주었죠.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지금처럼만 해줘.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유진이는 제 말만으로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결국 도윤 씨의 도움을 받아 우리 집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죠. 물론 저의 동의하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닐까? 걱정 마, 언니. 내 동의하에 설치하는 거고 오직 증거 수집 목적으로만 사용할 거야. 카메라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현관에 설치되었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그 영상을 함께 보게 되었고 유진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상 속 현우는 TV에서 보여주는 자상한 셰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흰색 장갑을 끼고 거실 곳곳을 검사하기 시작했죠. 이거 누가 만졌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내 물건에 손 떼지 말라고. 아무도 안 만졌어요. 청소만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 책 위치가 0.5cm 이상 움직였어. 민준이, 너 만졌어? 겁에 질린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전 만지지 않았어요. 거짓말. 너희 둘 다 항상 거짓말이야. 당장 손 내놔. 현우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강제로 잡아 손바닥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문을 확인하듯 책을 살펴보았죠. 봐, 내 지문이잖아. 왜 거짓말을 해? 이래서 내가 너희를 못 믿는 거야. 이어지는 영상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우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신발을 벗고 특수 발매트 위에 서서 발바닥을 소독하고 우리에게도 같은 행동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옷을 전부 갈아입히고 소독 스프레이를 뿌리기까지 했죠. 이건 결벽증이 아니라 학대야. 유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알아. 처음엔 나도 그저 깔끔한 성격인 줄 알았어. 요리사니까 위생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 특히 민준이가 태어난 후부터. 영상 속에서 현우는 민준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더러운 손으로 물건을 만지는 거야? 너 때문에 이 집이 세균 천국이 됐잖아. 당장 손 씻어. 겁에 질린 민준이는 울면서 화장실로 달려갔고 저는 뒤따라가며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몇 달 전 있었던 저의 어머님 방문 장면도 포착했습니다. 그날은 현우가 출장 간다고 해서 용기를 내어 어머님을 잠시 집에 모셨던 날이었죠. 엄마, 들어오세요. 빨리요. 현우가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왜 날 자주 초대 안 하니? 3년 만에 처음 오는 것 같네. 그게 현우가 외부인이 집에 오는 걸 안 좋아해서요. 어머님은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네. 마치 모델하우스 같아. 네, 현우가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그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할머니를 보자 반가워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지? 우리 손주 많이 컸네. 행복한 시간도 잠시 갑자기 현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현우였죠. 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현우는 어머님을 보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방문하셨네요. 아, 미안하구나. 서울에 잠깐 왔다가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괜찮습니다. 잠시 실례할게요. 현우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빨리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왜? 남밤에 가려고 했는데. 현우가 좀. 그러니까. 결국 어머님은 30분 만에 집을 나가셨고 그 후 현우의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뭐라고 했어? 집에 누구도 들이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3년 만에 오신 거예요. 잠깐 뵙고 가시는 건데. 그 잠깐 동안 이 집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알아. 당장 소독해. 현우는 어머님이 앉았던 소파를 향해 소독 스프레이를 뿌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닥까지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옷 갈아입고 샤워해. 당신 입에서 나는 냄새가 역겨워. 앞으로 집에서는 마스크 써. 유진이와 도윤 씨는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민준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민준이 손에 있는 저 상처들. 과도한 손 씻기 때문인 것 같아. 도윤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피부과에 데려갔더니 아토피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20번 넘게 손을 씻으니. 왜 진작 말 안 했어? 이건 명백한 학대야. 당장 이혼해야 돼. 유진이의 단호한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현우가 워낙 유명인이라 쉽지 않아. 그리고 민준이 양육권을 절대 못 가져갈 거라고 협박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집 살림하면서 버틸 거야? 민준이 상태 봐. 아이가 아파. 유진이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손을 씻는 모습, 그리고 엄마랑 나는 더럽다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죠. 이대로 가면 민준이는 아빠처럼 될 거야. 그걸 원해? 아니. 그럼 결정해.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마침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도윤 씨는 증거가 충분하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영상 증거가 있으니 정서적 학대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이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민준이를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영상들은 아버지가 아이에게 건강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용기를 내어 이혼을 결심한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약속할게. 더 이상 손 씻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더럽지 않아. 아주 소중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야. 민준이는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현우에게 이혼 의사를 전달하자 예상대로 격렬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뭐, 이혼?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당신의 결벽증은 치료가 필요해요. 민준이도 당신 때문에 아파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 더러운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현우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협박이 시작되었죠. 좋아, 이혼하자. 대신 민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절대 안 돼요. 민준이는 저와 함께 살 거예요. 꿈깨, 서진아. 내가 누군지 알잖아. 유명 셰프고 수입도 당신의 10배야. 어떤 판사가 능력 없는 주부보다 성공한 사업가에게 양육권을 안 줄 것 같아. 당신이 민준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 내가 민준이를 깨끗하게 키우려고 노력한 증거. 법원이 환영하겠네. 현우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위협했죠. 그리고 이것도 알아도 이혼하면 한 푼도 못 가져가.
내가 번 돈이고 당신은 그저 살림만 한 주부일 뿐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뒷바라지했고 레스토랑 일도 도왔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있어요. 법. 내가 얼마나 많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지 알아. 끝까지 싸울 거야. 당신은 지치고 포기할 거고. 현우의 말은 한편으로는 맞았습니다. 그는 권력과 돈, 인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과 용기였죠. 싸워보죠. 당신이 밖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 집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짓 했다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현우의 눈빛이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으니까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평화롭게 끝냅시다. 치료를 받으면 민준이와 만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치료? 내가 미쳤어?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더러운 거야. 당신 같은 사람들이 세균을 퍼뜨리는 거라고. 현우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죠. 현우 씨, 우리 모두를 위해 평화롭게 끝내요. 민준이도 원할 거예요. 민준이가 뭘 알아? 어린애가. 내가 없으면 누가 민준이를 제대로 키워? 당신은 기본적인 위생관념도 없는 사람이잖아. 현우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 강현우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통화를 마친 현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민준이는 절대 당신 손에 못 줘. 그렇게 우리의 이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저는 유진이와 도윤 씨의 도움으로 영상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위협은 계속되었죠. 당신 가족에게도 연락했어. 모두 나한테 당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증언할 거야. 그들이 그럴 리 없어요. 당신 친정어머니한테 경제적 지원 약속했어. 당신 동생 유진이한테도 좋은 직장 제안했고. 다들 나 편이야.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가족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현우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맞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협박은 증거로 남겨법정에서 사용했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도윤 씨는 현우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서진 씨, 이것 좀 보세요. 도윤 씨가 보여준 건 현우가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극도의 결벽증을 보이면서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게 무슨...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우가 다른 여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이요.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배신감보다는 분노가 먼저 들었죠. 저와 민준이에게 그토록 결벽증을 강요하던 사람이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니. 이 사람, 가정에서만 결벽증이 발현되는 건가요?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벽증이 아닙니다. 이건 통제와 학대의 방법이었을 뿐이죠. 결벽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 실제로는 가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유진이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언니랑 민준이만 약자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거야. 이 증거들은 법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현우의 변호사는 그가 결벽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의 이중적인 생활을 증명함으로써 그 주장을 무너뜨렸죠. 강현우 씨, 이 사진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집에서는 극도의 위생을 강조하면서 밖에서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사의 질문에 현우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완벽한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법정에 있던 기자들은 이 내용을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제발, 이 사진들 공개하지 마. 내 경력이 끝나버릴 거야.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깟 경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아, 다시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무슨 조건이든 들어줄게. 드디어 그가 굴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조건이요? 좋아요. 민준이 양육권,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 40%. 그게 너무 많잖아. 아니면 모든 사진이 공개되겠죠. 당신의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다 들어줄게. 그 대신 이 사진들은 절대 공개하지 마.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다기보다는 허무했습니다.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래도 민준이와 저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죠. 이혼 조정에서 저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냈습니다. 민준이 양육권, 적절한 위자료, 그리고 공정한 재산 분할까지. 현우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건을 수용했죠. 합의서에 사인하시겠습니까? 현우는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았지만 결국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죠. 면접 교섭권은 한 달에 2번 제 감독 하에 진행됩니다. 판사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의 트라우마를 고려한 결정이었죠. 법원을 나오는 길 유진이와 도윤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축하해. 드디어 자유야. 유진이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윤 씨도 미소를 지으며 축하를 건넸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오피스텔에서 하던 제빵 수업을 확장할 생각이에요. 작은 베이커리를 열고 싶어요. 멋진 계획이네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예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엄마, 이제 손 계속 씻지 않아도 돼요? 그래, 민준아. 이제 우리는 자유야. 손도 마음껏 더럽힐 수 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런데 아빠는요? 아빠는 당분간 멀리 있을 거야. 하지만 가끔 만날 수 있어.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저 이제 손 안 씻을래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죠. 6개월 후, 저는 작은 베이커리를 오픈했습니다. 민서진의 달콤한 일상이라는 이름의 가게였죠. 제빵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이 단골이 되어 주었고, 입소문을 타고 점점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민준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심리치료사의 도움으로 강박 증상이 줄어들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죠. 가끔 현우를 만나지만 항상 제 감독 하에 이루어집니다. 현우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유진이가 베이커리에 들렀습니다. 언니, 최근에 뉴스 봤어? 현우 오빠가 TV에서 자기 강박증에 대해 고백했더라. 정말? 몰랐네. 응. 많은 요리사들이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다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치료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현우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준아, 쿠키 굽는 거 도와줄래? 민준이는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밀가루가 묻은 손으로 제 앞치마를 잡았죠. 엄마, 제가 초콜릿 올릴게요. 그래, 마음껏 더럽혀도 괜찮아. 우리는 이제 자유니까. 밀가루 묻은 손으로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통제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말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학대와 통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용기. 저는 그 용기를 냈고 그 결과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들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구렁텅이에 빠진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